안녕하세요. 박권의 헬시한 초대 아나운서 박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복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 건강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아주 바쁜 분을 모셨습니다. 글로벌 닥터, 치과 의사, 바로 김대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산에서 온 담덕치과 대표원장 김대훈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이름으로 풀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아, 이름이요? 네. 저 이제 대훈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저를 만나시면 네. 올 한 해 잘 풀리실 겁니다. 네. 이름은 그런데 너무 지금 긴장을 하셔가지고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큰 운이 들어온다. 오늘 이 방송을 꼭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큰 행운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치과학 박사이신 우리 김대훈 원장님 오늘 바쁘게 모셨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산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큰 치과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바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셨네요. 아, 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좋은 채널이 생겼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앞으로 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대훈 원장님,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치아 건강, 치아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치아가 우리 신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근데 이제 치아가 없으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산해진미나 뭐 이런 게 있어도 내가 그거를 씹어 먹을 수가 없으면 오히려 이제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먹는 걸 잘 먹어야 우리 생명체가 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치아가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치아가 이제 많을수록 오래 산다. 왜냐면 이제 치아가 많으면 그만큼 이제 내가 잘 씹어서 영양 섭취를 잘 할 수 있고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작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이 저작 기능이 굉장히 치아 건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오늘 어떻게 치아를 잘 관리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치아를 관리하려면 뭐 치과에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평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아주 핫한 그런 치료법이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떤 치료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네. 보통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이제 우리가 잇몸을 칼로 째고 잇몸 열고 뼈를 보면서 이제 뭐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 들어갈 자리를 만들고 그렇죠. 또 임플란트가 잘 들어가야 되니까 그 위치나 각도나 이런 걸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잇몸을 열었으니까 이제 꼬매서 마무리하고 하는데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시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요? 예, 네네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고 가면 모르는 길도 안전하고 정확하고 빨리 가잖아요. 예. 그것처럼 비슷하게 이제 일단 칼로 안 째고 무절개로 이제 이 뺀 자리에 쏙 넣고 수술이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하고 나면 아프고 붓고 피도 나고 멍도 들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최소화되고 네. 또 수술 시간도 훨씬 빠르거든요. 어. 왜냐면 이제 칼로 째고 열고 꼬매고 이런 시간 자체가 아예 없어지니까 또 하고 나서도 아주 이제 편안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냥 임플란트만 알고 있었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있는 건 좀 몰랐거든요. 예, 그만큼 시간도 좀 빨리 되고 비용적인 면도 절감이 되나요? 비용은 올라가죠. 비용은 올라가요? 네, 비용은 올라가요. 비용은 올라가군요. 왜냐면 이제 네. 이제 수술을 이제 최첨단을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좋아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수술하는 방법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는 발전하니까. 거죠. 의학이나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 이제 치과에 오시면 CT 찍잖아요. CT 네. 찍고 거기다가 이제 요새는 이제 구강 스캐너라고 입안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기능을 합쳐서 그 컴퓨터로 이제 수술을 이제 모의 수술을 해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D 프린터로 이제 수술할 때 쓰는 서지컬 가이드라고 수술할 때 이제 환자 입안에다가 뺐다 꼈다 하는 장치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그거를 이제 환자 입안에 끼웠다 뺐다 하면서 이제 임플란트 위치나 각도를 이제 잡아주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뭐 좀 어떤 두려움도 좀 덜하고
그렇죠. 뭔가 더 안전하고 진짜 내비게이션처럼 정확도도 더 높아지고요. 그렇죠. 예. 수술도 훨씬 정확하고 정확하고 왜냐면 이제 수술할 때 이제 환자 입안에서 수술하면 네. 실제로 이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이제 대부분 무절개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도 훨씬 조금 나고 네. 그러니까 하고 나서도 훨씬 편안하고 하니까 하고 나면 다들 많이 만족하고 만족해지고 좋아하시죠. 예. 문제는 이제 비용이 조금 올라가서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네. 계속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좋아지고 있죠. 비용 좀 내려주십시오. 아니, 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들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신체에 있어서 치아가 중요한지 또 설명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치아 이 잇몸도 포함이잖아요. 입안에 구강에 어떤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병들이 질환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입안에 뭐 질환들은 뭐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구강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강병. 보통 이제 그 통칭해서 구강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입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병들. 네,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없는 사람이 없죠.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죠.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보통 많이 경험하는 거 충치. 충치. 네, 태어나서 치아가 이제 그 올라와서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충치가 이제 보통은 생기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잇몸이 안 좋아지면 네. 우리가 얘기하는 풍치, 치주 질환. 풍치. 그렇죠. 예, 치주 질환. 예.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뭐 사람이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병률도 높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다 가지고 있죠. 아, 없는 누구나? 사람은 없죠. 아무리 저기 이를 잘 닦아도요. 그렇죠. 어. 우리가 이제 뭐 일단은 건강은 타고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건강한 사람 또 이제 또 약한 사람 이런 네. 사람도 있지만 또 어. 나이가 먹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나이가 먹으면 치아랑 잇몸이 점점 약해지고 어. 그러면서 누구나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요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 치과 선생님들은 다들 이가 좋으시죠, 건강이? 근데 이제 저도 여기저기 치료 많이 했죠. 그렇게 네, 예. 얼마 전에도 저도 크라운 하나 새로 씌우고 어, 전에 했던 거 이제 네. 유난히 좀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예. 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강병에 대해서 이제 대충 좀 설명을 좀 해주셨고, 정말 무서운 게 이게,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아니, 입안에서 나는 구강병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전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요. 이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손가락 하나 다치면은 뭐 전신으로 이어진다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어때요? 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구강병이 보통 이제 크게 이제 충치와 풍치 이렇게 예. 있는데 다 네네네. 이제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입안이 이제 깨끗하게 관리가 잘 안 되고 네. 입안에 세균이 많으면 그게 이제 뭐 혈관을 타고 간다던가 혈관 벽에 부착된다던가 그러면 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당뇨라든가 뭐 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제 그 발병 확률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그 만병이 이제 시작되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죠. 구강이요? 네, 그렇죠. 뭐 당뇨도 그렇고 뭐 그리고 조산 그리고 저체중아 출산 이것도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관련이 가능성이 있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임신한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면 뭐 치아랑 잇몸이 많이 약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임신을 하시고 하게 되면 몸 안에 호르몬 변화도 있지만 구강 관리가 깨끗하게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원래 있던 원래 이제 잇몸이 건강하고 튼튼했던 사람도 뭐 치주 질환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더 많이 진행될 수가 있고 그럼 치주 질환 자체가 그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뭐 태아에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크고 작고 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저체중아를 출산한다던가 뭐 조산한다던가 뭐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심혈관, 뇌혈관에도 그 발생할 수가 있고 당뇨병도 일으킬 수 있고 방금 얘기했듯이 조산과 저체중아를 또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점도 말씀해 주셨고 또 뭐 그밖에 관련된 또 질환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뭐 질환의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치주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생기거든요. 치주 질환이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치주 질환이 이제 풍치죠. 우리가 풍치를 얘기하는 말하는 거.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잇몸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잇몸이 약해지고 그럼 잇몸이 붓고 피도 나고 뭐 치아가 흔들린다던가
근데 어쨌든 이제 주로 이제 세균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류마티스 질환이라든가 뭐 만성 콩팥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질환들도 발생할 수가 있죠. 류마티스까지 연결이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참 무섭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구강 쪽에서 질환이 생기면은 치매랑도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또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맞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발생할 확률이 이제 올라가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치아의 한 분야로 이제 전신 치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치아에서 이제 구강 내에서 발생한 구강병에 의해서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발생 확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런 거를 또 연구하는 분야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구강을 관리하고 치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도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과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치과를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집에서 좀 잘 관리를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집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뭐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뭐 그 질환이 발생을 안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 네. 양치질. 어쨌든, 양치질.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그리고요. 또 뭐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 먹는 것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충치가 생기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이제 설탕이거든요. 설탕. 단 걸 먹으면 입안에 이제 충치 세균이 그 네. 당을 먹고 대사하면서 그 부산물이 또 산성을 유발하고 그러면서 치아가 뭐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충치가 이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단 거를 좀 안 먹고 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안 먹을 수는 없죠. 예.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이제 예. 저 방금 쿠키 먹었거든요. 뭐 안 드실 수는 없는데 당이 예. 떨어지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잘 먹잖아요. 다 이제 잘 먹어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당도 이제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당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제 현대 사회는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이제 뭐 비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뭐 충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탕을 이제 과도하게 먹으면 그만큼 이제 충치가 생길 확률이 많이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보통은 이제 뭐 충치가 많이 생기시는 분들 보면 네. 이제 간식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시로 이제 뭐냐면 여기도 지금 많이 계시네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뭐 당을 먹으면 네. 이제 그 당에 대한 효과가 이제 그 입안에 이제 그 산성도가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오거든요. 그 떨어졌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이제 뭐 자주 먹으면 계속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으면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이거를 나눠서 먹는다 그러면 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죠. 우리가 이제 그 질환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거기 세균이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강 안에 그러면 이제 세균들을 좀 이렇게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일단은 입안에서는 뭐 세균을 뭐 줄여야 되는데 뭐 충치나 풍치나 다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구강 내에 세균은 입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네. 치아 표면에도 있고 뭐 잇몸 사이나 또 이제 구강 안에 점막 또 침 안에도 있고 뭐 혀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청소죠. 깨끗하게 이제 그 세균이 이제 계속 그 입안에서 증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거죠. 선생님 보통 이렇게 치아가 안 좋아져서 잇몸까지 내려갑니까? 아니면 잇몸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치아가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상호작용. 예, 상호작용.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아서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거꾸로 이제 뭐 입안이 다 연결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는 딱 생각나는 게 사실은 양치질밖에 없어요. 양치질로도 충분히 예방을 좀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양치질을 깨끗하게 잘 하는 게 기본이고요. 예. 근데 양치질을 아무리 잘 해도 치아 사이는 그 칫솔 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치아 사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치실을 써서 이제 치실. 청소를 해주고 또 나이가 드셔서 풍치가 진행이 되면 잇몸이 내려가고 하면 치아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공간이 생겨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치간 칫솔 그걸 넣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치간 칫솔. 예, 그렇죠. 치아 써본 적이 사이를 없는데. 청소를 해주는 건데, 근데 아직은 뭐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치아 사이에 공간이 확 있다, 크게 있다, 그게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네. 생겼다, 그러면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요새는 이제 구강 세정기라고 해서 이제 뭐 아쿠아픽이나 워터픽 같은 이제 물로 싸서 청소해 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 어. 또 이제 가글이라든가. 근데 이게 다 그 사용하는 이제 용법이나 이런 게 틀려서 뭐 다양하게 다 사용을 해주시면 좋죠. 아무래도. 그 요즘 저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요즘 차가운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네. 마셨을 때 이가 좀 시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도 요즘. 그건 어디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가 이제 예. 그러니까 이가 시리다는 증상은 한 가지인데 또 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옛날엔 잘 마셨거든요, 제가 차가운 그렇죠. 거를. 이제 일단은 이제 치아랑 잇몸이 약해지면서 음. 그런 증상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 충치가 있어도 이가 충치 때문에 이가 시린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이가 많이 썩으면 치아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차가운 게 들어가면 당연히 시릴 수가 있고요. 또 네. 이제 잇몸이 안 좋아도 잇몸이 안 좋으면 이제 치아랑 잇몸이 이렇게 이제 탄탄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사이가 이제 들뜬다거나 음. 뭐 그러면 이제 그 사이로 찬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치아나 잇몸에 점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죠. 자, 아까 뭐 이렇게 칫솔이 안 닿는 곳도 있다고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칫솔질을 또 뭐 잘하는 또 요령 있나요? 요령은 예. 이제 그 어쨌든 그 치아를 이제 어쨌든 청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석구석 이제 깨끗이 닦아준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너무 이제 또 빨리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충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네. 꼼꼼하게 구석구석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또 이제 또 너무 이제 과도하게 내가 깨끗이 하겠다고 너무 이제 세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너무 세게 하면 그때 이제 전에 이제 뭐 그 차인표 배우님 뭐 이제 막 양치 세게 하는 그런 영상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게 이제 뭐 치아가 이제 마모된다던가 닳는다던가 어. 또 이제 치아 그 잇몸에 상처가 생긴다던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살살 구석구석 이제 꼼꼼하게 이제 잘 닦아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뭐 333 운동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 좀 이상적인 양치질 시간. 양치 시간은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이제 보통 한 3분 정도 3분. 예, 그 3분 정도 하시면 충분한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닦는 것도 좋은데 이제 어쨌든 이제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닦는 타이밍이 네. 그러니까 밥 먹고 이제 너무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네. 이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좋죠. 근데 예전에 뭐 먹고 나서 뭐 3분 이내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뭐 밥 먹는 시간이 요즘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한 3번까지 하는 거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뭐 제일 좋은 건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닦아주는 게 제일 좋죠. 예. 제일 좋고 근데 네. 이제 그게 안 되면 뭐 또 이제 뭐 가글 용액을 뭐 사용해 주신다던가 그런 이제 보조 수단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네. 좋고요. 요즘 이제 워낙 현대인들이 이제 또 식사 시간을 또 길게 하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봤고 그 치간 칫솔 그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치간 칫솔은 이제 뭐 우리가 미리미리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좀 안 좋아지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분들이 치간 사용- 칫솔은 예. 이제 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잇몸이 자꾸 내려가서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예. 공간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치간 칫솔을 넣었을 때 치간 칫솔이 잘 들어간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사용해 주셔야죠.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칫솔 모가 이제 그 치아 사이에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이 없을 때는 이제 근데 공간이 작은데 억지로 넣으면은 또 안 되는 거고 근데 공간이 이제 잇몸이 많이 내려가면 공간이 누구나 다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간 칫솔을 넣어봐서 치간 칫솔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걸로 청소를 꼭 해주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우리 원장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제 동생이 이걸 좀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커피를 많이 먹는데 진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가 노래지는지 이걸 좀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커피를 많이 드시면 네. 이제 치아 표면에 이제 착색이 되다 보니까 어. 물론 이제 커피를 안 먹어도 이제 치아가 다 누구나 이제 누렇게 변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착색이 되는 이제 음식들을 먹고 하다 보면 예. 커피가 이제 특히 좀 더 이제 착색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지금 감독님 커피 드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바로. 그 일을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치아가 착색이 되고 하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미백이라는 게 이제 치아를 하얗게 해주는 맞아요. 그 기능이거든요. 네. 근데 미백 치약을 뭐 사용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이제 치과에 오시면 이제 치아 미백 하는 치료가 있어요. 이제 약을 바르고 네. 이제 뭐 광 조사를 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와이셔츠 지금 입으셨는데 이제 와이셔츠 이제 예. 우리가 하얗게 할 때 표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한 원리로 이제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치아를 이제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또 시술이 있죠. 아, 그거는 잇몸에 뭐 건강이 나쁘거나 이러진 않은 거예요? 그런 미백 그거는 이제 시술은? 그 미백 시술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미백 시술할 때는 잇몸을 다 덮어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아가 있고 잇몸이 있으면 잇몸을 예. 이렇게 덮어놓고 치아에만 바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잇몸에 영향을 크게 주거나 그러진 않죠. 마침 교보제가 딱 잘 있었네요, 다행히.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이를 닦을 때 꼭 이제 마지막에 또 혀를 닦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혀는 그렇게 닦아주면 실제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닦던 거로 또 닦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때요? 혀를 근데 닦는 혀를 이제 우리가 그 혀를 그냥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혀를 확대해 보면 예. 그 혀에 돌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되게 울퉁불퉁해요. 네.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세균들이 많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근데 세균을 이제 제거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닦아주는 게 1차적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닦아주시는 게 좋죠. 아, 그러면 닦던 칫솔로 혀도 또 이렇게 한번 해줘도 괜찮은 거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턴 클리너라고 해서 이제 혀를 이제 닦아주는 기구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아, 이 동그랗게 생긴 거요? 뭐 모양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사용해 주시면 더 좋고 뭐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칫솔로라도 닦아 주시면 뭐 안 하시는 것보단 좋죠. 근데 이제 이 혀는 이제 살이기 때문에 연조직이라서 칫솔모가 이제 뭐 강한 거나 그런 걸로 하시면 혀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살살 해 주시면 좋죠. 혀를 닦을 때는 좀 살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죠. 피부가 얇은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또 가글액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뭐 가글액으로만 그냥 양치 대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가글은 이제 보조산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치아 표면에 이제 세균이 이제 붙어 있는 거를 치면 세균막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칫솔모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고, 예. 이제 가글은 이렇게 약간 화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세균 수를 좀 줄여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치아 표면에 있는 세균막 자체를 제거하는 데는 좀 어렵거든요. 가글액만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칫솔로 할 수 있는 청소 효과랑 가글액으로 그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좀 이제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근데 양치질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글액이라도 해주시면 좋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글액만 무조건 쓴다 그러면 또 안 되고 일단은 양치질도 하시면서 또 이제 가글액도 보조적으로 사용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칫솔, 그러니까 양치질이 가장 중요하고 가글액은 구강 관리 어떤 보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칫솔로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또 가글액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죠. 이게 깊이 목구멍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헹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양치질에 비해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구강 점막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칫솔로는 이제 치아 표면만을 닦는 거고 예. 아까 이제 세균이 입 안에 다 있거든요. 점막에도 있고 침에도 있고 타액에도 있고 네. 여러 군데 사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가글액으로 좀 조절을 하는 거죠. 같이 병행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병행하면 좋고 예. 근데 또 이제 가글액이 좋긴 한데 그걸 또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글액이라는 게 이제 일단 구강 안에 세균 수를 줄여주는데 이게 안 좋은 유해 세균만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입 안에 이제 유익한 세균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같이 줄어요. 같이 줄기 때문에 너무 또 과도하게 자주 하시는 거는 또 오히려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적당히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필요할 때 뭐 해주시는 건 좋죠. 아주. 네. 자, 좋은 균도 함께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가글의 사용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 뭐 너무 브랜드가 많잖아요. 치약이 특히 뭐 죽염 뭐 죽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불소 뭐 하여튼 다양한 그 치약들이 많은데 치약을 좀 고르는 어떤 팁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이제 시중에 치약 종류가 진짜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좋은 치약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한테 맞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이제 편하게 사용을 하시는데 요새는 이제 그 기능성 치약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했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전용 치약도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치아가 누래진다, 그러면 치아를 좀 이제 그 치아가 좀 덜 누래지도록 네. 관리를 하는 미백 치약. 또 잇몸이다가 좀 안 좋다, 그럼 또 잇몸에 관련된 치약. 뭐 이렇게 또 이가 시릴 때
사용하면 이가 좀 덜 시리게 해주는 예. 뭐 시린이 치약 같은 거 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이제 내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거를 같이 이제 혼용해서 써주시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그런 치약 종류별로 다 놓고 사용하긴 하거든요. 그때 맞춤형으로 아 그렇죠. 쓰시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또 이 치약의 성분을 딱 보면 항상 불소가 꼭 들어가 있거든요. 불소. 이게 어떤 성분입니까? 불소라는 게. 이제 불소는 쉽게 얘기하면 예. 치아를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 불소가 이제 치아 표면에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치아가 이제 광화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충치아 그 충치의 원인 세균이 이제 치아 표면에 붙어서 이제 뭐 충치도 발생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불소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이제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치가 더 잘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치과에 오면 이제 그 치아 표면에 이제 불소를 도포하는 시술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약을 발라서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불소 이온 도포기 같은 장비를 활용을 해서 치아 표면에 이제 불소를 그 도포를 해주면 그만큼 이제 치아가 충치가 덜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제일 그러니까 편한 방법은 이제 보통 대부분의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양치만 잘 하시면 그럼 보통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불소가 이제 공급이 되니까. 또 가끔 이제 또 필요하신 경우는 이제 불소가 이제 또 특별히 고농도로 들어간 치약도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충치가 너무 잘 생긴다. 그러면 네네. 그런 거를 사용하시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불소가 뭐 많이 들어가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과도하게. 예. 이제 불소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다 실험을 해서 아주 정말 극소량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예. 뭐든지 이제 우리가 약도 모든 약이 이제 많이 쓰면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용량이라는 게 있어서 예, 예. 그게 이제 뭐 아무리 깨끗한 물도 우리가 이제 많이 먹으면 이제 뭐 사망하게 된다는 그런 용량이 있어요. LD50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음식이든 약이든 간에 어느 정도 이만큼 내가 이거를 이만큼 먹으면 사망 확률이 50%뭐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예. 아무리 깨끗한 물도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양치질만 잘해도 어느 정도 이제 잘 치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쉽게 먹기만 해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거, 뭐 그런 식품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떤 걸 먹으면은 우리 치아 건강에 좋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보통 전에 이제 한참 유명했던 게 이제 자일리톨, 뭐 껌도 있고 예,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자일리톨은 이제 그러니까 설탕을 이제 대체하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설탕은 이제 그 설탕이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먹게 되는 게 달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 대신에 근데 이제 그 세균이 이제 그 당을 먹으면 이제 충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또 그러네요. 이제 자일리톨 같은 거는 이제 뭐 달긴 하지만 이건 아무리 먹어도 충치가 전혀 생기지 않거든요. 이제 충치가 생기는 그러니까 기존하고 다르게 뭐 충치 원인 세균이 자일리톨을 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단 게 많이 뭐 설탕을 내가 많이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설탕보다는 이제 뭐 자일리톨 들어간 음식 뭐 이런 걸 먹으면 그거는 이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충치가 생기진 않으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신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유익한 세균들을 이제 보통 통칭해서 얘기하는 개념인데, 이런 거를 먹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장도 그렇지만 입안에도 그러니까 유익한 세균을 좀 더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근데 껌을 씹는 게 좀 그 치아 건강에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많이 씹으면 뭐 오징어도 그렇고 이 턱에 좀 무리가 많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때요? 많이 씹으시면 예. 턱에 무리가 많이 가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뭐 껌을 씹으면 뭐 치아가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치아가 이제 씹는 면 같은 경우는 이제 껌으로 저작을 하고 씹고 하면 예. 거기가 이제 뭐 청소가 되는 효과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껌을 보통 근데 너무 많이 씹으시면 네. 이제 턱이나 이제 치아나 잇몸에 이제 무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그 습관적으로 이제 뭐 몇 시간씩 뭐 씹는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좀 지양하시는 게 좋고 껌을 드시는 건 좋은데 그냥 짧게 그러니까 너무 길게 씹지 마시고 네.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껌을 좀 제가 자주 씹거든요. 그리고 또 오징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이제 과도하게 씹다 보니까 이제 뭐 아구라고 해야 되나 아구가 나갈 정도로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건 건강에 안 좋은 거네요. 또 이제 턱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럼 또 이제 치아에도 치아도 이제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네. 치아가 닳거나 금가거나 깨지거나 이런 상황도 더 잘 생기고 또 이제 얼굴도 커져요. 왜냐면 이제 안 되겠다. 이 턱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 보통 이제 사각턱 뭐 보톡스 맞고 하시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얼굴도 커지기도 하고. 어. 근데 이제 뭐 얼굴 커지는 것도 커지는 거지만 이제 턱 그 관절 근육이 이제 발달을 하면 네. 그만큼 이제 치아에 이제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치아나 잇몸이나 턱에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많이 높아지니까. 자, 과도한 턱 근육을 쓰면 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징어랑 껌도 적당히 항상 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구강 건강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것도 좀 물어볼게요. 그 구강의 이제 면역력을 좀 높여주면 당연히 건강 관리에 좋을 텐데 면역력을 좀 높여주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면역력 그러니까 구강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우리 예. 몸 전체랑 똑같거든요. 어쨌든 우리 내 몸의 전체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게 뭐 구강 안에도 면역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식사를 뭐 잘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규칙적으로 드시고 규칙적으로. 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또 이제 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건강식 얘기하잖아요. 네, 뭐 네.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예, 예. 그런 걸 좀 더 드시면 좋고 뭐 단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과자라든가 뭐 탄산음료라든가 뭐 그런 거는 좀 이제 줄이시는 게 좋고 그러면 역시 이제 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 채소라든가 이런 음식을 먹는 게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구강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아,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맛있는 거를 못 먹는 스트레스가 더 크냐 아니면은 그걸 참고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맛없는 건강에만 좋은 것만 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딜레마인데요. 그렇죠. 어렵죠. 딜레마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 내 몸 건강 관리를 잘 해야 어쨌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더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내가 만약에 당뇨가 생겼다 그러면 진짜 내가 뭐 그 못 먹는 게 진짜 많아지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제가 이제 라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그 라면을 못 먹을 때 너무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먹고 그냥 차라리 스트레스 푸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뭐 먹을게요. 드셔야죠.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쨌든 고루고루 좋은 영양소가 많은 음식들을 먹는 게 뭐 치아 건강에도 좋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그러면 항상 저기 그 영양소 많고 몸에 좋은 것만 많이 드세요? 일부러라도? 아무래도 이제 챙겨 먹으려고 하죠. 네. 예. 고기나 뭐 이런 건 뭐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뭐 저도 라면 좋아합니다. 라면 좋아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골고루 먹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좀 이제 그 줄이기도 하고요. 네. 뭐좀 이제 많이 먹으면 항상 이제 속도 안 좋고 네네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고기 같은 걸 먹었을 때는 좀 더 이를 더 잘 닦고 더 오래 닦고 그래야 되나요? 고기는 음식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고기는 뭐 그 아무래도 이제 고기 같은 경우는 뭐 치아 사이에 끼고 하기 때문에 예. 뭐 치실이라든가 청소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고 네. 그 이제 양치질보다는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단 음식 예. 이제 뭐 과자라든가 뭐 탄산음료라든가 예, 예. 뭐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드셨을 때 그거는 이제 또 양치질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탄산음료 같은 거 특히 뭐 콜라나 이런 거를 마시고 그냥 잠드는 경우는 진짜 안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나요? 거의 너무 안 좋죠. 아주 콜라 마시고 잠든 적 되게 많은데 어떻게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럴 때 좀 관리해야 되는 게 있나요? 만약에 콜라를 드셨다 그러면 이제 음. 그 솔직히 이제 이 양치하기가 귀찮아서 그러신 거잖아요. 예. 근데 가글이라도 하시면 훨씬 낫죠. 네. 하여튼 뭐 먹는 음식에 따라서 구강 관리를 또 이렇게 따로 또 이렇게 좀 해야 되나 봐요. 어떻습니까?
먹는 음식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뭐 탄산이라던가 뭐 그런 걸 드셨 탄산음료 같은 걸 드셨을 때는 이제 근데 바로 닦는 거는 별로 안 좋고요. 예. 왜냐면 치아 표면이 약간 이제 산도가 높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한 뭐 보통 한 30분 정도 후에 이제 뭐 닦아주시면 좋은데 근데 이게 바로 안 닦으면 힘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제 양치를 할 때 뭐를 밥 먹고 나서 바로 닦아야 양치가 되지 그 바로 안 닦고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저도 안 닦고 잘 때도 네, 있거든요. 까먹거나 귀찮으니까. 그렇죠. 까먹고 이제 그때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우리가 그 생활 습관 속에서 또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궁금한데 구강에 어떤 그 도움되는 습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런 습관을 가지면은 구강에 굉장히 안 좋다. 뭐 그런 것도 좀 오늘 좀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죠. 어쨌든 습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습관이 제일 중요해서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술하고 담배 이거는 이제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할수록 좋고요. 안 할수록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껌 같은 거, 오징어 같은 거 질기고 단단하고 그런 건 좀 피해 뭐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좀 이제 과도하게 드시는 건 제가 치과에 있다 보면 치아가 진짜 금가고 깨지고 부러지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겠죠. 왜냐면 이제 문제가 생겨야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뭐 딱딱한 거 뭐 오돌뼈라던가 뭐 개 껍질 같은 거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씹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어쨌든 딱딱하고 질긴 거 그런 건 좀 피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또 치아를 너무 이제 그 내가 관리를 잘 하겠다고 너무 이제 오래 닦는다거나 세게 닦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살살 구석구석 해주시고 또 이제 요새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운동할 때 다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죠.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 이제 뭐 야구하다가 야구공 맞아갖고 오신다던가 뭐 그러면 이제 치아가 다 부서져갖고 오시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문 용어는 이제 강냉이 털린다. 예, 그런 그렇죠.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럴 이제 때는 어떻게? 그래서 운동할 때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안전벨트 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운동할 때 이제 마우스피스나 안면 보호 장구 같은 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오토바이를 탈 때도 헬멧 꼭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운동할 때마다 그 해당 운동에 맞는 그 보호 장비가 있는데 그런 거를 꼭 항상 하고 하시는 게 좋고 또 치아를 보호하는 데는 이제 뭐 마우스피스만 한 게 없어서 만약에 내가 좀 과격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꼭 그거를 끼워서 치아를 보호해 주시는 게 좋죠. 치아가 한번 이제 뭐 치아는 이제 유리처럼 경도가 높은 재료라 한번 깨지거나 금가거나 하면은 이제 원 상태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원상 회복은 안 되고 이제 뭐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 씌운다던가 뭐 임플란트 한다던가 이건 다 이제 치아를 우리가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뭐 살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아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치아는 이제 그렇게 원상 회복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호 장구나 이런 거를 이제 또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죠. 저 마우스피스는 UFC 선수들이나 하는 걸 봤지. 보통 일반인들도 이렇게 운동할 때 하세요, 많이? 운동하실 때 이제 많이 저는 해본 적이 하시죠. 없어가지고 마우스피스까지. 요새는 이제 뭐 야구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뭐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그 이천에 이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에 이제 진료 가거든요. 가면 이제 국가대표 선수분들은 다 이제 보통 이제 마우스피스 끼고 운동하시고 그렇죠. 치아는 그만큼 더 소중하고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그 밖에 또 뭐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원장님만 좀 치과 선생님들만 알고 있는 뭐 비밀이 있습니까? 뭐 다른 비밀은 없고 이제 말씀드린 거에 다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밥 먹고 나면 바로 이제 양치 이제 그 깨끗이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는 뭐 치실도 하고 구강 세정기도 쓰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 말고 딴 거 없어요? 다른 거 뭐 다른 특별한 밥 먹고 바로 양치질하고 치실 거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제 왕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다이어트 할 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다 돌아오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하고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고 기본적인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서 무섭긴 하지만 치과에 좀 가서 주기적으로 좀 점검 받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치과는 정기적으로 오셔야죠. 왜냐하면 뭐 치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 하잖아요. 건강 검진 하면 그러니까 모든 병원은 어쨌든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하시는 게 좋고 왜냐면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오실 때 아파서 오시거든요. 근데 아파서 오면 거의 이제 보통 아프면 거의 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야. 충치가 아프다 그러면 보통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우는 거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잇몸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아파서 왔는데 잇몸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럼 거의 이제 임플란트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암인데 아파서 이제 병원을 왔는데 암이다. 그럼 그때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왜냐면 극단적으로 암이라는 얘기하시는 게 거 아니에요? 아니 극단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암도 초기엔 안 아프거든요. 예. 보통 이제 암이 있으면 암도 아픈 게 보통 3기, 4기 정도 가야 아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전이가 되고 뭐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충치다 그럼 단계별로 처음에는 때우다가 그걸로 안 되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우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임플란트 하는 거고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덜 고생하고 내가 시간과 돈 뭐 낭비도 줄이려면 빨리 해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암 같은 경우도 생존율이 올라간 게 암은 이제 암도 이제 똑같아요. 충치는 이제 충치를 제거하고 안 썩는 재료로 몇 분 떼어 놓는 거고, 근데 암 같은 경우도 이게 암이 있으면 그 암을 외과적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 건데, 근데 암이 너무 커지면 맞아. 이제 이 일이 커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딘지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뭐 편하게 빨리 좋아지려면 그러니까 뭐든지 조기에 발견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암 생존율도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간 게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 하잖아요. 건강 검진 하시면 뭐 암 정말 이제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가니까 병원 가니까 암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그럴 때 수술하고 그러면 이제 그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지. 뭐 입안도 마찬가지죠. 충치나 뭐 잇몸이나 보통 이제 뭐 저는 이제 잇몸 치료를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잇몸.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케일링 보통 하고 스케일링으로 부족하면 잇몸 치료도 하고 하는데 뭐 잇몸 치료는 스케일링보다 깊이 청소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잇몸 속까지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하면 아프기 때문에 보통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마취하는 거를 다들 이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잇몸 치료 같은 경우도 그래서 환자분들이 원할 때는 거의 이를 뺄 때예요. 이를 빼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잇몸 치료 내가 해서 이거 살렸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이게 때가 늦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치과를 오시는 게 어쨌든 내가 아무 이상이 없어도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와보셔야 되는 게 내가 뭐 통증이 없거나 뭐 나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치과 오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제일 안 좋은 건 안 아프면서 이제 증상이 질환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군요. 계속 진행이 되고 보통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아프기 전까지는 내가 멀쩡하고 괜찮다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대부분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질환이 우리가 뭐 다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그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제 말기에 오는 거고, 그러니까 네. 아파서 오면 정말 이제 힘들고 고생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제 그 조기에 해결을 하시면 훨씬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이가 좀 깨졌거나 예. 뭐 좀 이렇게 틈이 막 벌어지거나 이런 것도 이제 그 계속 안 아프다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깨지는 것도 뭐 네. 그 깨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치아가 깨졌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깨졌냐 이게 그 범위 그러니까 넓이나 깊이나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금 깨졌을 때는 그냥 떼어서 끝나고 좀 많이 깨지면 이것도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 씌우는 거고 거기서 더 많이 깨지면 이제 임플란트 넘어가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치아가 벌어지는 거는 이제 치아가 벌어지는 것도 이제 보통 치아가 벌어지는 거는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치아가 이제 스스로 발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턱에서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잇몸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치아가 이제 제자리에 못 있고 이제 벌어지고 틀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젊은 사람은 드물고 이것도 나이가 드시면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벌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치아가 한번 이제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치아 위치 자체 배열을 잡아주는 거는 이제 치아 교정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 공간에 따라서
그 공간을 이제 떼워서 메꾸거나 아니면 뭐 그것도 이제 범위가 커지면 뭐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워서 한다던가 또 요새 한참 하는 이제 라미네이트 적응증 같은 경우는 뭐 라미네이트를 해서 네. 그거를 심리적으로 이제 보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신경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크라운을 씌우고 더 심해지면 임플란트를 하고. 이제 그런 신경 순서대로. 이제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은 항상 같이 가는 같이 거고요. 가는 거구나. 같이 하고 신경 치료하고 나면 이제 크라운을 씌워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고 네. 그걸로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그걸 하시면 이제 네. 일단은 그 수술할 때 훨씬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 이제 그걸로 넘어갈 거고 지금도 이제 로봇으로 이제 임플란트 수술하는 것도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로봇으로도 그렇죠. 수술을 하겠죠. AI 로봇이 요즘 뭐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자, 일단은 이제 뭐 우리 원장님 말씀은 아파서 오는 게 그러면 안 된다. 네, 건강할 때. 그리고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도 막상 어떤 안 좋은 위험들은 계속 자라고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꼭 와서 이렇게 치과에서 좀 치료를 받아보고 또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구강 질환 알아보신 분들은 이 아프신 분들은 아마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먹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잖아요. 그거를 못 먹는다는 게 얼마나 그 큰 고통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원장님하고 또 얘기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원장님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 관리 뭐 철칙 팁으로 딱 하나 메인으로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이것만 좀 기억하자 이런 거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양치질인 것 같아요. 양치질. 항상 이제 제일 그러니까 네. 뭐 누구나 다 아시지만 또 이제 실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제 양치질을 이제 양치질만 잘해도 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집에서 이제 양치질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치과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스케일링 뭐 해서 결국은 청소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링해서 뭐 깨끗하게 청소하고 만약에 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다 그러면 뭐 충치든 풍치든 간에 뭐든지 조기에 해결해 주시면 좋고. 자, 이렇게 오늘 구강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승전결 양치질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정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구강 관리법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치과학 박사이신 김대원 원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한민국이 구강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박건의 헬시한 초대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건강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